자, 이제 자격 취소 처분 등에 관한 쟁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겠죠. 첫 번째,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만 봐서 합격하신 분, 그 다음에 개공이 되신 분, 또 소공이 되신 분, 이런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이 취소 사유는요, 부다다 정정정칭이라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정의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얘기인데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서 배제하게 하는 거, 이걸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중개 업무를 담당을 하면 어떻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답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점점점 사고 치면 어떻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이렇게 갈 테고, 그 외에 취소 처분을 누가 하냐면, 자, 교무한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한다. 해서 문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종국적인 취소 처분권자는 교부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다만 청문서를 실시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격증 반납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자,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자격 취소 사유부터 보게 되면은, 자, 답은 일단 5번인가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나와 있죠? 뒤에 볼 것도 없다고. 취소 사유는 무조건 뭘 가지고? 정지 처분을 받고. 요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야. 취소 얘기 나오면 첫 번째 이슈가 취소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이걸 답을 외워야 되는데 쳐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읽다 보면 다 그럴싸해 보여. 그래서 취소 사유는 우리 시험에서는 정지 처분받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다 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취소 사유가 된다. 4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2번 지문 취소가 된 자 자격증 반납해야 되고요. 3번 지문 7일 내 반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잊어버렸으면 요걸 이제 서면으로 구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뭐 지문 하나하나 봐봤자 어차피 외우지도 못할 거니까 첫 번째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쟁점.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쟁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교부시도지사가 어떻다?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2번 지문 취소 처분은 1번 지문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교부시도지사라고 할 것 해서 지금 뒤에 취소 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 취소 처분할 때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요거랑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교신 정취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각종 신고를 받게 된다.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린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 뭐와 관련돼 있어? 기본적으로 바로 개공과 관련이 되어 있죠. 교신 정치 있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율 규제를 위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취소 처분은 자 다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에 자,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취소권자 누가 된다? 교부시도지사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쟁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틀렸죠? 그래서 교부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자격증 반납에서
일단은 소재지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자, 끄트머리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중간에 나와 있죠. 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까진 괜찮아요. 부다다 정정정 지으니까 여기까지는 큰 이슈가 안 되는데 뒤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제 3년 3천 개개 직상증투 시덤 방제 이렇게만 외웠던 바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유보 3번 시도지사 취소손한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해서 7일짜리 갑니다.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자격증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이루어질 것, 그 다음에 인정의 변경 등록 정보 공개 7일 이내라고 해서 이렇게 보셨고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때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 틀렸죠? 다시 갑시다.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 시도지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뭐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봐봐봐.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또 답이 나와 있잖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나와 있죠? 뒤에 볼 것도 없어.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취소 사유가 된다 해서 출제 포인트, 답이 되는 포인트는 뭐라고요? 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다. 그리고 사고 치게 되면 이때는 취소 사유가 된다 해서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부다다 정정정 징 중에서 뒤쪽에 정정정이 어려우니까 계속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정지 처분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면 취소 사유. 취소권자는 누가 된다? 교부시도지사가 취소권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절차는 대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해서, 그러니까 항상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지문 좀 쳐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취소 사유, 취소권자, 절차 이행 이런 것들 주요 이슈. 그 다음 문제 가서 쟁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교부시도지사가 행한다. 쟁점 하나 맞고요. 자, 자격 취소라면 청문시를 시해야 된다. 옳은 표현. 취소 처분을 받아서 반납하고 남자 7일 내 반납한다. 옳은 표현. 자, 취소 처분했을 때 5일 내 보고해야 된다. 자, 봐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가 한다? 바로 교부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요거 가지고 이제 또 답을 뽑아냈습니다. 해서 5번 질문을 답으로 구성한 사례가 되겠다. 지금까지 문제 답 취소 사유 두 번 답이 뭐였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자, 정지 처분이 있게 되고 사고 열심히 치게 되면 취소 사유가 된다. 두 번째, 누가 취소 처분권자 취소 처분한다? 교부시도지사. 대신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취소 처분은 누구? 교부시도지사.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요걸 갖고 이번엔 답을 뽑아냈네요. 3번 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4번 취소된 자 7일 이내 반납해야 되는데 교부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 4번 틀렸고 5번 질문 자, 지금 이제 반납할 수 없을 때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다 해서 사유를 소명하면 되는 것이지, 자, 재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중요치 않아. 이렇게 낯선 지문들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은 매번 답이 아니야. 다시 갑시다. 취소 사유가 뭐가 된다? 정지 처분. 취소권자가 누가 된다? 교부시도지사. 절차는 누가 이행을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마지막 주제. 자, 지금 나왔던 것이 이렇게 취소 처분하게 되면 5일 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쟁점 삼아 봤고요. 그 다음 주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과론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로 나열된 것은 해서 자격증 반납 얼마? 7일 이내. 거래정보사업자 자, 운영규정 3개월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손해배상을 한때 얼마? 15일 이내에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항목에서 손해배상 한때 얼마? 15일 내 보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설정 금액에서 자,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당 2억, 분사무소당 얼마 각 1억 이상. 두 번째,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손해배상 했을 때 며칠 내? 15일 내 채워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손해배상 책임 보장 얘기고, 거래정보사업자 국토부 장관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웠었죠?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하고요. 자, 신청하면 30일 내에 알려줘야 되고, 지금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게 되면 다시 이때부터 3개월 내에 운영규정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된다. 그 외 국토부 장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해서 7일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자 인정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자격증 등록증의 반납 7일 이내, 정보 공개 며칠 7일 이내 시리즈. 자, 이사 갔습니다. 이전 신고 10일 이내, 사람 바뀌었습니다.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자 변경 신고, 재개 신고,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렇게 자 7일, 3개월, 15일이니까 긴 거부터니까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기역 이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위반하게 된 자격 정지 기간이 3월인 경우에서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개월짜리가 사실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개월짜리, 그 다음에 이중 소송 나와 있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이 됐다. 6개월짜리. 세 번째,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오판을 유도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확서서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격정지 사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30페이지 가서 3월 기준 인 확서서 나와 있고요. 6개월 기준 거작, 6위 거작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개월 기준 인장 등으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하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했을 때 해서 자, 지금 3개월짜리는 자, 소공과 관련해서 중개 업무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해서 중개업을 보조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 제일 먼저 도장 문제 나옵니다. 3개나 도장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지 않은 확인 설명 등에 대해서 3월에 자격 정지 사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짜리를 보게 되면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돼 있다라든가, 거래 계약세,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라든가, 또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 계약서 2개 이상 작성을 했다라든가, 금지 행위라고 해서 자, 금지 행위가 뭐가 있었어? 자, 매무초, 직상증투, 시탄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를 하게 되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 중에서 매무초는 1년 1천이었었고요. 직상증투 시단은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자, 3인 확서서 6위 거작금이라고 해서 금은 금지 행위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된다 해서 3월과 6개월 요거 이제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돼. 뭐 이것도 안 해오고 저것도 안 해오고 왜 인간 된 돌이죠. 해서 요렇게 3개월 6개월 비교하는 문제 답은 2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이슈 3만 내야 될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3인 확서서 6위 거작금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다. 그 다음에 금지 행위에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디귿과 리을 두 가지가 뭐가 된다?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은 자격 취소 사유였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도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이 문제 출제될 의도라고 하는 것은 자격 취소 사유, 부다다, 정정정칭하고 소위 이름하여 지금 자격 정지 사유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부다다 정정정칭 다 외우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자격 자 취소 사유에서를 자 쟁점을 삼아낼 때는 아무래도 바로 정지 처분 얘기를 계속 도배를 해왔었고요. 이 문제에서는 바로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를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등에서 이건 소공이랑 아무 관련이 없죠. 자, 중개 계약은 누가 체결한다? 개공이 체결한다 해서 지금 출제하는 기술을 분석해 보십시다. 지금 이제 아까 바로 앞에서 봤던 사유가 자, 지금 자격 정지 사유하고 자격 정지하고 자격 취소 사유를 비교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격 정지라고 하는 거 소공한테 하는 거죠. 이거하고 개공한테 하는 것이 6개월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을 업무 정지 사유 요것을 비교하는 식이다. 그 다음에 아까 자격 정지 사유에서 3개월하고 6개월을 비교하는 것도 출제 이슈가 됐었다. 문제들 정말 예술처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격 정지 사유 유기 거자금 그 얘기 나와 있죠. 자,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서로 다른 내용을 작성을 했다. 3개월짜리 확인 설명, 그 다음에 거짓으로 기재했다. 6개월짜리, 그 다음에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 6개월짜리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자격 정지 사유는 6개월짜리를 많이 예시 지문으로 구성을 한다. 특히 금지 행위, 이거 툭툭툭 던지고 나오는 그런 출제 기술을 보여주게 된다 해서 자, 이 문제의 답은 지금 2번 해서 전속 중개계약 등에서 자, 개공이 하는 게 뭐가 있었죠? 중개계약 체결했었고요. 두 번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교부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개공이 담당을 한다. 소공이 보존하지 않고 교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30회 좀 어려웠어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다.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금지 행위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뒤를 봐야 돼. 앞을 보면 안 돼. 3인 확서서 확에 해당이 되는 3월짜리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3개월 이래 돼 있죠. 앞을 보지 말라고. 앞을 보면 뒤지니까 내용도 쥐뿔도 모르면서 완전 꼬여버려. 뒤만 살살살 보게 되면 감을 잡고요. 1번 어려웠어요. 고객을 위해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 내부를 작성을 했다. 요건 이제 금지행위가 아니죠.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그 중에 냈던 문제 중에 제일 나름대로 난이도 올렸어.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 가실 때도 뒤쪽만 살살살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중 소속. 그 다음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끄트머리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요렇게 가게 되면 내용 안 보고도 오히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이걸 일 없이 또박또박 보시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외우고는 뭐 욕되는 재주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격 취소, 정지 처분은 교부시 도지사,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전부가 대상이 될 테고 자격 정지 처분은 소공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 기간 중에 뒤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 얘기는 뭐라고요? 정지. 이게 주된 출제 이슈가 된다. 외우는 건 별개 문제로.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취소 정지 처분할 때 5일 내 국토부당은 보고 어려웠던 문제. 정지 처분은 따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 취소 처분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데 비해서 정지 처분은 따로 보고나 통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자격증 반납 문제도 정지 처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격 정지 사유 행정 형벌이 병고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아까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하게 되면 매무초 1년 1천, 직상정토 시단 3년 3천 같은 행정 형벌 부과고, 이건 공통적으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해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답은요 4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의 차이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지역농협, 자, 끝머리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두 번째, 휴업 기간 중에는 개공, 자, 법인의 사원 등이 될 수 있다 해서 맨날 나오지?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지문에서 자, 이것은 자,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 이중 소속이 문제가 될 테고 3번 시도지사 정지 처분할 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아까 나왔던 문제와 비교하는 문제에서 3번을 옳게 구성을 했고요. 4번 지문 자, 지금 이거 의미 없고요. 5번 지문 업무 정지 기준 대통령령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쇼부를 보셔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바로 자 3인 확서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 2번 관련해서 자 1번은 일단 그러다 치고 2번 지금 보니까 자격 정지 사유에서 요거 틀렸구나.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는 누가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이랑 아무 관련이 없죠.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서 점점점 이거 개공이 한다고 그랬어? 중개계약은 누가 체결한다고요? 개공이 한다. 자격 정지랑 아무 관련 없다고요?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고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4번 시군구청장 끝머리 자격 정지할 수 있다. 틀렸지? 교부시도지사가 뭘 한다?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5번 질문 자격 정지 기간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할 때는 다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처분도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개념 확인해 보시고 잠시 후에 이제 개공에 관한 행정처분 등 묶어서 보겠습니다.